성장해 왔고 또 서구화되었고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변혁 과정을 경험하면서 법 체제가 선진국만큼 든든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법 체계는 정착시켜야 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 법학과에서 근본의 이 모의 재판은 학교에서 배운 법 이론을 현실 세계에 비추어 재단해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좋은 공부와 경험이 되고 또 법학계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경찰법학과는 그야말로 공부하는 학과다 하는 것을 중부대학교 학생 모두는 다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1학기에는 학술제를 개최를 하고 있고 2학기에는 이와 같이 모의재판을 준비해온 지가 올해로 5회가 된 겁니다. 1학기 학술행사를 통해서는 그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법 이론들이 사회 현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토론한 바들을 토대로 해서 학술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법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법학과 제7대 학회장 조원준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해서 제1회 형사모의재판을 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 저한테는 두 번째고 이제 5회 경찰법학과 이제 형사모의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처음이라서 떨렸고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그래서 더 긴장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검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엔 또 재판장 역할을 맡아가지고 좀 무게 있는 덩치로도 그렇고 무게 있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번 형사 모의 재판은 지난번보다 지난 회보다 더 알차고 또 재미있게 그리고 연극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럽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요? 오랜만이야? 천만이었어? 괜찮은데 불렀어. 바쁜 거 아니지? 아니, 좋아. 그래요? 왔어? 힘든 일 있어? 아니야, 없어. 아무리 쓰러졌다. 얼마나 필요해? 3천만 원 정도. 그런 거 때문에 나왔다. 어떻게 이해하는 거? 내 그림은 그래. 어떻게 해? 가격이 그렇다. 고맙다. 좋아. 혜리, 무슨 일이야? 미안하지.
그래서 그런데 돈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한다는지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안 하니? 그 정도면 정말 공장에 들어와나가지고 공장에 잘하는 친구 천만이 알지? 네. 그 친구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그만 그래. 해. 미안해. 그래, 다음에 시간 짜자고. 불쌍하시대요? 선약이 있어가지고. 예, 차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콜라 사이다 주스 커피 있습니다. 네, 커피 두 잔요? 예, 커피 두 잔 말씀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커피 두 잔 감사합니다. 땡큐. 네, 들어가신 커피 두 잔 나왔습니다. 네. 공연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이거는 묻지 않을게. 다서. 감사합니다. 그거 풉니다. 아, 내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보였어? 부장님이랑 부탁해서 고맙다. 이거 같구만. 야, 혹시 파전에 소주 한잔 어때? 야. 나도. 그래, 맞아. 사장! 독자를 오셨네. 많이 하세요. 에이, 보지마. 선배 이거 안 되나? 네. 네. 예, 좋습니다. 우와. 네. 조심 주세요. 네. 용호야.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지? 지마씨, 지마씨, 사장님, 너 어떡해? 예? 너 어떡해? 지마씨,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번 작품을 찍으면서 차 안에서 비 오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조리개로 계속 물을 풀어주던 스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2번을 받아보셨는지요? 네. 그럼 검사의 기소 유지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일어나서 간단히 낭독해 주세요. 피고인 나혜리는 22세 공장 직원으로 2005년 10월 18일 21시경 만인시 태봉동 소재의 모텔 백설공주 304호에서 자신을 모텔로 데려온 사채업자 사천만이 술에 취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옆에 놓여있던 유리재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일에 가격하여 실신시키고 다시 실신한 피해자의 두부를 팔에 가격하여 함몰시킨 후 피해자의 온몸에 15회의 자상과 창상을 입혀 성기를 도려내 사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검사나 변호인 또는 본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한 본 법정 내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숙지하시고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을 위해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좋습니까?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나혜리에 대한 신문을 시작해 주세요. 네. 피고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공장에 공장장님과 친분이 있었던 분이고 저와는 얼굴만 알아서 인사만 하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네. 산업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공장장의 진술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4천만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4천만 씨에게는 어떻게 돈을 빌리게 됐죠? 돈이 필요해 난처해하던 저에게 공장장님이 4천만 씨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4천만 씨에게 언제 어디서 돈을 받았죠? 지난 4월 25일경 공장과 커피숍에서 받았습니다. 빌린 금액은 총 얼마나 되죠? 3천만 원입니다. 네. 피고인은 그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하게 됐습니까? 남자친구 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급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언제까지 갚기로 했죠? 남자친구가 바로 돈이 생길 거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갚기로 했었습니다. 네. 피고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생활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 씨가 그런 피해자의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주던가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별다른 조건이나 담보 없이 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큰 돈을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데 별다른 의심이 들지 않았었습니까? 당신은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아무 담보도 없이 빌려주는데 후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평소에 공장장님 아버지같이 따르던 공장장님이 소개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린 후에 4천만 씨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그 4천만 씨의 밥이나 먹자는 연락에 두세 번 정도 만나 밥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4천만 씨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강연의 협박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까지도 4천만 씨로부터 전혀 강연의 협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전혀요? 협박은 없었지만 자주 만남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만남에 자주 응해줬었고요. 네. 피고인의 공장 친구의 진술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제 남자는 식물이 날 정도로 싫다고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남자친구한테 그런 일을 겪고 보니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럼 그때 그 당시 4천만 씨와의 만남이 그리 좋진 않았었겠군요. 네, 그냥 돈 빌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몇 번 만난 것 뿐입니다. 공장장의 진술 조사에 의하면 4천만 씨가 평소 나혜리 씨를 좋아했다고 했었는데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점을 못 느꼈었습니까? 사실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고, 하지만 혹시라도 만나주지 않으면 돈 갚으라고 지축당할까 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떻게 만났죠?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퇴근하려고 하는데 공장 앞에서 차를 세우고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사천만 씨가 나이를 씨를 위해 공장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공장까지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공장 앞이고 퇴근 시간이라 주변에 동료들도 많았을 텐데 주위에 도움을 청할 생각 같은 건 하지 못했었습니까? 어렵게 작은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평소처럼 밥만 나올 거라는 생각에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천만 씨의 차를 타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인근 모텔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한 곳은 사건이 일어난 모텔 백설공주죠? 그때는 워낙 당황스러워서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모텔 목격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올 때 반항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사천만 씨를 따라 모텔로 승승이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날 돈 문제로 사천만 씨가 기니에 할 얘기가 있다면서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만 씨가 술을 마시고 돈 문제에 관해 얘기를 하다가 돈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사천만에 대한 증오심으로 옆에 있던 유리잭더리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고 미리 준비해뒀던 재봉용 가위로 치명적인 자상과 창살을 입혀 사천만 씨를 살해한 것이군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 기록 사진입니다. 피해자 사천만 씨의 두개골이 함몰당한 채 15곳을 찔려 숨진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그때 그 참혹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날 일은 아무리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잔인하게 죽인 피해자의 성기까지 잘라놓고도 정말 그날 그 일이 기억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전 정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사천만을 살해하고도 도주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 실신된 채 쓰러져 있던 이유는 피고인이 진료받아오던 정신질환을 핑계로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대표자님, 있습니다. 검사는 검증되지 않은 임의적인 추측으로 피고인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의 임의적인 추측은 자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피해자 사천만의 돈을 갚을 자신이 없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접근해오는 사천만의 행동과 남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옆에 있던 유리 잿더리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고 15차례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위로 치명적인 자상과 창상을 입혀 사천만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 기억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 검사의 신문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범행의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 나이에 범행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피고인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이 4천만 씨에게 돈을 빌리게 된 계기가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친구랑은 작년부터 사귀었고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빌릴 데가 없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라지만 3천만 원이라는 그렇게 큰 돈을 선뜻 빌려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럴 만한 신뢰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고 남자친구한테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그 남자친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돈을 빌려준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지금 연락이 안 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남자친구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도박을 하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아팠던 사실도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네.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4천만 씨를 살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4천만 씨를 죽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4천만 씨가 백설공주 모텔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실신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기억 속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씀이시죠? 네. 네. 피고인의 아픈 일을 내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피고인이 12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을 잃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이 맞습니까? 네. 피고인이 12살 때 그 당시 사법경찰관의 사건 진술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양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그걸 목격한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양아버지를 살해하고 피고인의 눈앞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피고인 그러면 피고인의 어머니와 양아버지가 어떻게 재혼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쭉 혼자 지내셨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인형문을 꿰는 일을 하실 정도로 힘들게 지내셨어요. 그러다 공장에서 의붓아버지를 만나셨고 당시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두 분은 재혼하셨습니다. 그럼 재혼했을 당시에 어머니와 양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땠나요? 결혼을 하고 반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 부도가 나고 직장을 잃게 된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술을 드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손찌검하기 시작하셨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군요. 네, 차마 어머니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슴이 아프고 피고인의 양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분노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지금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 없는 어렸을 적 이력을 거론하며 사건의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은 나혜리 씨의 정신질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그 원인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검사의 이의는 기각합니다. 변호인 계속하세요. 피고인이 양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는 동안 피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성폭행을 당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본 어머니는 옆에 있는 칼로 아버지를 찌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도 같이 자살. 피고인은 그 후 상습적인 성폭행, 또 어머니의 살인과 자살에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저는 그 후에 고아원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아원 친구들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절 병원에 데리고 가셨고요. 거기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피고인이 완치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럴 것 같았어요. 사실 전 폭행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이후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건 당일로 돌아가서 죽은 피해자 4천만 씨가 사건 당일 나혜리 씨를 찾아왔다고 했었는데요. 그날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하던가요? 사실 돈 갚을 날짜도 지났고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잦아지더니 그날 와서는 자기랑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회사에 소문을 낼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때 피고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날은 일도 많았고 또 생리기간이라서 매우 짜증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기억이 없어지기 바로 전까지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날이 그때가 7시 반경이었을 거예요.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조용한 목소리로 여기서 안 타면 행패 부리겠다고. 그래서 당황한 저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 인근 모텔에 차를 세우고 돈 문제로 할 얘기가 있다면서 들어가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사람은 술을 마셨고 처음엔 자기와 같이 살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 거부했고 화가 난 그 사람은 저를 침대로 밀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억이 조금만 더 보듬어서 한번더 잘해야 다가오는 4천만 씨를 제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했지만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천만 씨 얼굴이 너무도 기억하기 싫은 양아버지 얼굴로 보였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평소와는 다르게 피고인 나혜리 씨를 모텔로 데려갔던 점과 술에 취한 채 강제적인 성폭행을 요구하려고 한 때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해리되어 순간 양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고 극도로 불안해진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정신 상태로 인해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더 신문할 내용이 있습니까?